여러분 안녕. 자, 한나라 교과서는 46쪽. 자, 한나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라는 아무래도 진나라보다는 훨씬 조금 내용이 더 많겠죠. 진나라가 너무 빨리 망했기 때문에.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아까 먹던 예감 맞아 먹도록 하겠습니다. 고무실 혼자서 과자 먹는 것도 맛있어요. 이건 콤부차. 금요일 저녁 혼자 했어요. 이거 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한해 성립과 발전. 자, 진이 멸망한 뒤에 자, 유방은 자, 고조죠. 한 고조입니다. 항을 건국하고 중국을 다시 통일하게 됩니다. 자, 그 초한지라고 장기판이 배경이 되는 항우하고 열심히 싸워서 결국 이겨낸 겁니다. 자, 초한지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있긴 한데 나중에 참고하시고요. 자, 결국 자, 고조는 자, 나라를 세우면 가장 먼저 결정하는 게 뭡니까? 수도죠. 자, 장안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진시황제가 너무 빡세게 9년제 등 너무 빡세게 하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싫다 이렇게 하면서 반란이 일어났고 그 때문에 망했기 때문에 그걸 본보기 삼아서 약간 스타일 다르게 합니다. 고조는 자 군국제란 걸 시행을 하는데 약간 하이브리드예요. 자 9년제 중앙집권적인 9년제하고 자 그다음에 우리 주나라에 있었던 봉건제를 약간 믹스한 겁니다. 서로 섞은 거. 자 이걸 우리는 군국제라고 합니다. 자 하지만 자 7대 황제인 한무제 이 무자가 없을 문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싸울 무자. 자 그래서 무제는 다시 9년제로 돌아갑니다. 그 너무 약하게 하니까 어떤 좀 난도 일어나고 나라가 좀 많이 어지러워요. 그래서 이거 빡세게 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한무제는 9년제로 돌아갑니다. 하면서 전국으로 확대하여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고조 유방은 군국제, 자 한무제는 9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름에 걸맞게 영토 확장에 힘을 썼습니다. 자 북방 흉노를 밀어내고 자 베트남 북부의 남월과 고조선을 정복하였습니다. 오케이. 자 보시면 자 고조선도 멸망시켜버렸죠. 자 남월도 밀어내고요. 자 여기 한사군 설치했다라고 참고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그 무제 때, 자, 장건이라는 사람을 서역에 파견합니다. 서역에 파견해가지고, 여기 있는, 자, 대월지라는 나라하고, 자, 여기 있는 흉노를 견제하기 위해서, 자, 동맹을 맺으려고 했지만 실패했죠. 여기 보시면 대월지가 연합하여 흉노를 공격하려고 했는데, 자, 대월지는 이미 그 새로운 땅을 차지하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실패했지만 장건은 좀 힘들었죠. 흉내한테 막 사로잡히고 튀고 뭐 이렇게 하면서 결국 이 장건이 갔다 왔던 길이 자 이제 비단길이 되는 거죠. 비단길이 개척되면서 동서교류가 활발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도 싸우고 막 이렇게 계속 여기도 싸우고 하니까 여러분들 재정군사 국가 할 때 배웠던 것처럼 자꾸 싸우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재정이 굉장히 부족해졌죠. 그러니까 어떤 걸 생각합니까? 너무나 생필품, 생활 필수품인 소금, 철, 술 이거는 내놓으면 무조건 팔리는 거다. 맞지? 자, 이걸 국가 독점 생산 판매를 실시합니다. 자, 이걸 우리는 전매제라고 하는 거죠. 똑똑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 국가의 독점 생산 판매. 자, 소금, 철, 술 등을 국가가 독점 생산 판매하면 돈을 많이 벌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면서 재정을 확보했다. 입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근데 이제 무제가 죽은 다음에 자 세력이 좀 강해진 외척이라고 하면 저기 나와 있지만 황제의 외가와 황후의 집안 사람들 그러니까 외가 쪽 친척이죠 친척. 자 근데 정치에 개입해 버리면 이 사람들이 왕들이 아니잖아. 그냥 친척이란 이유로 그냥 권력이 센 건데 이 사람들이 권력 얻으려고 막 다툼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거죠. 국력이 쇠퇴하고 자 그래서 그 외척 중에 한 명이 왕망이 하늘 무너뜨리고 신을 세웁니다. 근데 이제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하다가 이제 또 무너지고 광무제가 다시 나라를 세웠는데 자 이걸 후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신한테 멸망당하기 전까지는 전한 그 다음에 다시 세운 거 후한 합쳐서 그냥 한나라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후한 말에는 어린 황제가 잇따라 즉위하면 당연히 외척 세력들이 또 옆에 있는 황관들이 또 생쇼하겠죠. 자 외척과 황관의 횡포가 심해지고 혼란스럽습니다. 자 이건 중앙이고 지방에는 자 한나라 시절에 그 지배계층 호족인데 이 호족이 대토지 소유해버리고 하니까 농민들이 너무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노란 두건을 쓴 얘네들 황건적들이 난을 일으킵니다. 많이 봐봤죠? 삼국지 읽은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후한말 장각이 일으킨 농민반란. 자 참가자들이 머리에 황색 두건을 쓴 데서 유래하였다. 자 황건적이 난이 일어나면서 농민봉기가 일어나고 자, 이렇게 하면서 후한 멸망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삼국지 읽었던 사람들은 이 황건적의 난을 토벌하기 위해서 유비, 관우비 뭐 이런 사람들이 자, 각 영웅들이 등장을 하면서 삼국지가 시작하는 거죠. 자 한대에는 이제 문화 가겠습니다. 이렇게 교과서가 좀 이 내용은 좀 왼쪽으로 가야 되는. 자 한대에는 무제가 아까 무제가 이제 업적이 더 있는 거죠. 아까 우리가 봤던 여기는 무제가 업적이 더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무제가 자
진나라 땐 법과였죠. 근데 무제는 유학을 통치 이념으로 채택합니다. 그래서 유학이 크게 발전했는데 문제는 분서경유 우리 진나라 할 때 배웠지만 불태우고 파묻어 버리고 하면서 책들이 없어 공부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책들을 다시 보관시켜야 돼. 자 이게 경전을 바르게 해석하고 주석을 다는 훈고학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 태워 먹었으니까. 맞죠? 책이 있어야 공부할 거 아닙니까? 자, 유교 얘기 밑에 좀 더 있으면 결국 유학자인 동중선이라는 사람이 건의를 한 거고 그래서 유학을 통치 이념으로 채택한 거고 그래서 그러면 통치 이념으로 공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부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학교. 맞죠? 그래서 태학을 세웁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선생님들 있어야겠죠? 오경 박사입니다. 서경, 시경, 예기, 주역, 추측. 자, 5가지 기본 경제에 능통한 사람들이 그때 주던 관직. 얘네들이 선생님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유학이 쭉쭉쭉 체계적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은 유학의 나라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역사에서는 사마천이 사기를 편찬했습니다. 이후 중국 역사 서술의 모범이 되었다. 뭐 더 얘기가 있는데 그냥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도 사마천의 사기는 전설 속의 황제 때부터 한무제까지 역사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체류는 종이 만드는 기술을 개량하여 당연히 종이가 잘 되면 책 편찬하기도 좋고 하니까 학문과 사상의 발전에 기여했다. 그다음 아까 우리 장관이 뚫어놓은 이제 비단길 따라서 불교가 중국의 전례가 되는데 불교는 이때는 유학이 너무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불교가 각광받지 못하고 자 이거 끝나고 바로 이어지는 위진남북조 시대 때 불교가 쭉쭉 올라옵니다. 자 그건 그때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내용이 어렵지 않네. 맞죠? 그냥 그림이 왜 얼굴이 몇 등이야? 3등. 콤부차예요. 콤부차.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